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첫 번째 괴담, 시골 아주머니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깡촌에서 자랐어요. 전원일기에 나오던 딱 그런 시골이었죠. 동네 주민분 중에 한 분이 부업으로 구멍가게를 하시고 그마저도 바쁜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 되면 문을 그냥 닫아버려서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자전거로 20분은 달려서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깡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건 제가 10살 정도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항상 저녁 늦게 집에 오셨고, 그날따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아침 일찍 외출을 하셨다가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귀가하지 않으셨죠. 더군다나 그 시절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저녁 시간이면 온 동네가 어두컴컴했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겨우 4살인 동생과 같이 텅 빈 집을 보려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안방에서 불을 끄고 아버지와 같이 봤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한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 뒤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추워서 안 나갈 거라고 우기는 4살짜리 동생을 두고 나오기가 그래서 과자를 사준다고 꼬드겨서 제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바로 20여 분을 달려서 읍내로 나간 다음 동생 먹을 과자를 사주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길래 오락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평소에 부모님께서 오락실 같은 데는 이제 절대 못 가게 하셨기 때문에 꽤나 오랜만에 오락실에 간 거였고,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게 되었죠. 그렇게 돈이 다 떨어질 때쯤에 문득 시계를 보니까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직까지 오락에 빠져있던 동생을 보채서 자전거에 태우고 집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10여 분을 달렸을까? 멀리서 불이 켜진 저희 동네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집에 가면 심하게 혼이 나겠다 싶었던 저는 급하게 페달을 밟았어요. 조바심에 찾기를 따라서 자전거를 밟던 저는 중간에 평소 잘 다니지 않던 농길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죠. 길이 좁고 비포장 도로라 덜컹거리긴 해도 여기로 달리면 이제 몇 분은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페달을 밟던 제 시야에 맞은편에서도 자전거 한 대가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두컴컴했던 탓인지 제 전방 몇 미터 앞으로 자전거가 다가올 때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을 하지 못했어요. 멀리서 자전거가 오는 걸 알아챘던 것도 그쪽에서 우릴 먼저 발견했는지 따르릉 따르릉 하고 자전거 벨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린 거였거든요. 이 길은 어차피 우리 동네로 밖에 이어져 있지 않았고, 동네에는 제 동갑내기 친구 하나를 제외하고는 뭐 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 어르신인가 싶어서 저와 동생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길가 옆 논두렁 쪽에다 바짝 붙여 세운 다음에 맞은편 자전거가 지나가기 수월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전거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 자전거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뒷자리에 짐 같은 걸 실을 때 사용하시는 그런 큰 자전거 있잖아요. 제가 타도 페달에 이제 겨우 발이 닿을 정도로 그런 큰 자전거였는데, 막상 자전거 운전을 하는 건 체구가 작은 아주머니더라고요. 워낙 어두워서 얼굴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누군지 몰라봤지만 일단은 동네 어른이다 싶어서 저희는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근데 자전거는 대꾸도 없이 지나갔고 어둠 속에 묻혀서 아예 형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포장길이었고 자전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렴풋이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마저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빨리 자전거 타라고 입을 연 순간 혀에 굉장히 쓴맛이 느껴졌어요. 이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샴푸가 입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쓴맛 같았어요. 뭐지? 싶어서 인상을 찌푸린 저와 동생은 옆 논두렁에 침을 뱉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죠. 그리고 페달을 부지런히 밟아서 집에 도착을 했고 마당을 들어서니까 할아버지께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말씀을 하진 않으셨고 빨리 가서 씻고 밥을 먹자고 하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이제 집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식사 전이셨던지라 저와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넷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까 농길에서 마주쳤던 자전거 탄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뭐 별다른 반응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이 점차 안색이 험악해지시더니 제가 그 쓴맛이 느껴졌던 것과 아직까지도 입안이 쓰다는 얘기를 한 순간 할머니께 밥상 당장 치우고 가서 몽둥이 가지고 오라고 무섭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평소에 손자만 둘이라고 이제 오냐오냐 키우시면서 저희에게는 언성 한번 안 높이시던 할아버지께서 효자손으로 저와 동생을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한참을 울면서 맞고 있다가 마침 부모님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셨고 그 광경을 보시고는 급하게 할아버지를 말리셨죠. 부모님께서는 이제 왜 이렇게 때리고 계십니까? 하면서 아버지께서 몸으로 막아서야 매질을 멈추신 할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을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마루에 나가서 손들고 꿇어 앉아있으라고 소리치시고는 부모님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부모님께서 나오셨고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을 힐끗 보시며 아이고 임마들아 읍내에서 뭐한다고 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 있었노? 하시면서 꿀밤을 한 대씩 때리시고는 저희더러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지라 피곤했던 저와 동생은 금세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얼마를 잤을까? 할머니께서 조용히 저희 방으로 건너오셔서는 저와 동생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까 한 새벽 2시가 좀 넘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할머니는 저희를 앞세우더니 대문 밖까지 나가서 저희가 대문을 등지고 서게 하셨고 팬티 빼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추운 한겨울 새벽에 동생이 춥다고 징징거리니까 할머니께서도 화를 막 버럭 내시면서 빨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보채셨어요. 그리고선 할머니께서 바가지 한가득 가지고 나오신 소금을 한 줌씩 한 줌씩 저희 본 구석구석에다가 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바가지가 텅텅 빌 때까지 소금을 뿌리시던 할머니께서는 저희 보고 바닥에 흩뿌려진 왕소금들을 맨발로 밟으라고 하셨고 발바닥을 소금에다 박박 문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에 별탈 없이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집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네 전체가 빈 공터가 되어버렸죠.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2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어느 날 어머니와 둘이서 이제 예전에 저와 동생 어렸을 적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랑 동생이랑 개 맞듯이 맞은 거 그거 왜 그런 거냐고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 동생은 안 그래도 애가 열인데 혹시나 충격 받을 수도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결혼을 하셨을 당시에 동네에 과수원을 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읍내에서 농약이나 모종 등을 팔던 상점을 운영하던 호래비 아저씨랑 바람이 났었다고 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눈이 돌아가 버린 과수원 아저씨는 그날 아주머니를 미친 듯이 때렸고, 안 그래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자 금방 낌새를 눈치챈 이제 동네 주민들이 부랴부랴 아저씨를 뜯어 말린 거죠. 그리고 과수원 아주머니는 그 틈을 타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며칠간 소식이 끊겼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에서 꽤나 떨어진 농기구 창고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창고였는데 아무도 그 아주머니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제초제를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말로는 도망쳐 나온 그날 밤에 사망한 것 같다고 했대요. 과수원 아저씨는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났고 집에만 있다가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떠나버렸대요. 동네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던 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가는 게 아니다라는 미신 때문인지 아주머니 쪽 혈육들만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과수원은 관리가 되질 않아서 나무들은 다 죽어버렸고 과수원 집 식구가 살던 집에 발길이 뚝 끊겨서인지 마당도 잡초들로 무성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흉가로 볼 만큼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쯤에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읍내에서 장날에 한 장 걸치시고 자전거며 걸어서며 집으로 오시는 길에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던 그 논길에서 과수원집 아주머니와 비슷한 행색의 여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취한 노인네가 술김에 헛것을 봤네, 노망이 들었네 하고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한두 명씩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해가 진 밤에는 그 논길로 혼자는 다니는 게 금기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진 않으셨지만 친한 동네 친구분들이 그걸 겪고 깜짝 놀래서 며칠을 집에서 끙끙 앓으셨기에 절대 밤에는 그 길로 혼자서 다니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낮에도 가지 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을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저와 동생이 그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던 거죠. 원래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집에 들어와 있던 저나 동생이 그 늦은 시간에 그 논길을 지나쳐 올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지라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저랑 동생이 자는 동안에 동네 뒷산에 위치한 절에 할아버지와 같이 다녀오셨고 거기서 스님이 시키시는 대로 소금을 저희에게 뿌리신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너 그때 입 벌렸을 때 뭔가 쓴맛 나는 게 입에 들어왔다고 했지. 나도 안 겪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할아버지 친구분이 그 일 겪고 나서 며칠을 끙끙 앓으셨을 때 병문안을 가셨는데 그 친구분도 그 얘기를 하셨대. 한창 걸치시고 날이 추워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 논길로 걸어오시다가 그 여자를 딱 마주치고는 너무 놀래서 입으로 숨을 헉 들이켰는데 입에서 쓴내가 진동을 하더래. 그게 꼭 농사 지을 때 뿌리는 농약 있지. 그게 가끔 맞바람 불어서 입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쓴맛이었다고 하더라고.
네, 오늘 시골 아주머니 쾌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